자, 사실상 클래리티법까지 전격 취소되고 오히려 악재밖에 남지 않은 비트코인. 지금 시점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부족한 거래량을 기반으로 꾸덕꾸덕 올려내면서 결국에 63.6K를 따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따고 나서 어떤 형태를 보여줬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죠. 스윕치고 내려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스윕치고 내려가는 그림에 더불어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느냐, 우리가 기존까지 다이아고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지금 파동으로 보면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3파가 주말이 껴서 더럽게 나오고 있느냐, 혹은 다이아고널로 전개 중인 거냐. 다이아고널로 전개 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시점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채널을 한 자리 잡아봤을 때 이 채널에 대한 상단 이탈을 보여줬으나 다시 한번 재차 끌려 들어오는 구조가 완성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높은 확률이 뭡니까? 휩소가 나오면 그 다음은 뭐죠? 휩소 뒤에는 반대쪽을 체크하러 가는 그런 식의 성질. 여러분들, 이 성질까지 활용해서 이런 지고지난한 장세 속에서도 수익을 뽑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이 내용까지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3시 1분에 안내드린 내용인데 리스크 구간이다. 청산맵이랑 거래량을 보아하니까 꾸덕꾸덕 636은 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이 자리가 15시자리였습니다. 636은 딸 것 같은데 로스를 짧게 잡고 신규 숏 한 자리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사실 여기서 기인을 한다라는 거죠. 3파가 주말이 껴서 더럽게 나오고 있는 건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게 어떤 형태입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의 하락 파동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세부 카운팅을 생각합시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하락 파동이 전개 중이라고 했을 때 5개의 세부 카운팅이 확인되는 형태로서 1파가 전개되었습니다. 2파가 높은 확률로 어떤 형태였습니까? 그때 잡아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을 하나 잡아볼 수 있다고. 이렇게 삼각 수렴 잡았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상단 휩소를 만들어준 다음 그 다음 아래쪽으로 이탈해버리는 이런 식의 형태가 나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줄기로 보면 여기서 1파가 이런 식으로 내려 뺀 게 맞고 2파가 여기까지 뻗은 게 맞다. 삼각 수렴의 형태로서. 그리고 3파가 현 시점 전개 중이라고 읽는 게 조금 더 부합하는 그림일 것이다 라는 게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임펄스 절차죠. 임펄스 절차로 생각했을 때 여기까지가 3-1파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건 3-2파라고 간주할 수 있는데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1파 길에 대해서 0.786도 돌림만 주는 63.6K를 정확하게 찍고 가로선 하나 넣어볼까요? 여기 이 자리입니다. 여기 찍어주고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하는 구조가 나오고 있다. 여기서부터 3-3파 임펄스가 터져 나오는 걸 수도 있다. 그런 생각으로 3-2파가 올라오는 거일 가능성이 높다. 하락 파동은 절대로 마감되었다고 확인해 줄 수가 없다. 다이아고널 스로우업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단기 상승 채널 휩소로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신규 숏 포지션까지 한 자리 잡으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애매한 자리에서 추격 잡지 마십시오. 이게 위험합니다. 이건 못 탔으면 그 다음을 노리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임펄스로 바라본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식으로 3-1파가 전개되었고 3-2파, 그렇다면 3-3, 4, 5 형태로서 3파가 마감을 해주는 형태를 보여주는 게 조금 더 부합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임펄스로 봐도 제법 많은 하락이 남아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도착을 한다라는 것이고, 다이아고널로 보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다이아고널로 보면 어떻게 잡을 수 있다라고요? 이 형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상승이 한 번 더 튀어나와 버리면서 이 다이아고널의 가능성이 좀 옅어지긴 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임펄스 3-2가 나왔었던 것이다. 이런 방향성으로 지금 계산을 수정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자리가 어딥니까? 여기 요 자리. 여기서부터 3파의 스타팅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다이아고널로 봤을 때도 이 선의 충돌을 보여줬었던 그 자리가 63.9K, 63980.6. 여기가 지금 시점에 가장 중요한 핵심 분기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영상에서 공유드렸었던 찐반등 분기점 63980.6. 여기 이 자리가 부합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3-3이 어디까지 뻗을 거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1파의 정보값 그리고 2파의 정보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1파의 정보값, 2파의 정보값 둘 다 있을 때 쓸 수 있는 게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으로서 1파만큼 그리고 2파만큼 찍었을 때 3파가 1파 길이만큼만 내린다고 쳤을 때 62.1K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임펄스 절대 규칙이 3파의 세부파에서도 똑같이 작용하죠. 그러면 3-3 기반으로 62.2까지만 뺄까? 오히려 조금 더 빠지는 걸 각오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도달을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2파 정보값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1파 기반으로 우리는 길이 측정해서 세 번째 파동이 어디까지 뻗을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웬만해서는 1.618 구간까지 내려가는 형태를 보여줬었죠.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요런 권역이 하나 나오는데
이 권역이 61.5부터 61.8로 확인되고 있는 이런 구간까지는 내려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적어도 64를 따주는 게 아니면 지금 자꾸 지독하게 억지로 꾸덕꾸덕 올리면서 개미를 태우고 있는데 더 강력한 하락이 나오지 않겠는가? 라는 결론에 지속적으로 도달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 파동을 배제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단기 상승 채널을 한 자리 잡아낼 수가 있었죠. 이 채널이 기존까지 중단선까지 굉장히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었던 그런 식의 채널이었습니다.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해 봤을 때 중단선을 뒤덮주면서 액션들이 관측되는 것까지 파악이 되시겠죠. 여기를 돌파해 줬으면 리테스트를 성공해 줬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끌려 내려오면 안 됐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끄달려 내려와 버리는 형태가 나왔고 이게 복마감이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형태로 봤을 땐 굉장히 위험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하락하면서 첫 번째로 중단선, 두 번째로 하단선까지 찍어줄 수 있고 하단선까지 돌파해버릴 수 있는 그런 암울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자리에서 조금 더 튀어주면서 639, 638 이 정도 올려주면서 30분 봉상에서 RSI 하락 다이버전스를 무력화해줬으면 좀 덜 불안한 그런 상황이 나왔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다. 1시간 봉상에서는 물론 아직 다이버전스가 컨펌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30분 봉상에서 컨펌되어 있는 그 하락세 더불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RSI도 골든라인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게 MA, 이평선이거든요. 마찬가지로 RSI와 RSI의 이평이 만나면서 데드크로스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우에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여기 이 포인트에서 데드크로스 만들어줘. 그 다음에 추가 하락 이런 식으로. 이런 형태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 롱을 타고 싶으면 64를 따는 걸 봐줘야 됩니다. 이거 보기 전까지는 롱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숏이 한 자리 가능하다. 기존 숏은 굳이 확대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현 시점 저 또한 숏 포지션을 전개 중에 있는데 여러분들께도 이런 식으로 지금 자리 제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들어갈 만한지, 들어간다라고 하면 뭘 감수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 저는 텔레그램 통해서 최대한 빨리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저희 코인인사이트 구독해두시고 이런 영상 하루에 한 편씩 받아보시고 최대한 빠른 브리핑을 위해서 여러분 텔레그램까지 입장하실 수 있게끔 제가 고정 댓글에 입장 링크를 남겨뒀으니까요. 다만 여러분 입장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눌러주신 후에 입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 사실은 문제가 뭡니까? 이더리움으로 지금 돈이 좀 많이 쏠리고 있다는 거.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와 버렸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그에 반해서 오히려 좀 하락하는 이런 식의 그림이 나와버리고 말았죠. 알트 먼저 이렇게 팔딱팔딱 튀는 경우가 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봤을 때 방향성이 너무나도 오랫동안 부재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제가 박스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스 하나 그리면 어떻습니까? 지금 요 박스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뭉개고 있습니까? 43일입니다. 43일 동안 이 박스에서 계속 위아래 흔들기만 하고 있다. 그리고 이 박스의 끝자락을 알려줄 수 있는 게 지금 파동과 결합해서 봤을 때 64를 뚫어주는 액션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계속 이 방향성 부재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방향성 부재의 순간에서 지금 확률 높은 시나리오는 3-2가 이런 식으로 전개되었고 3-3 하락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브리핑을 요약해보자면 3-2파가 786 두들림까지 끝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기억나시죠? 2파 삼각수렴이 이런 형태로 전개되었다라고 쳤을 때 여기서부터 3-1파가 이런 형태로 전개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3-1파의 되돌림 수준을 한번 확인해 봤더니 0.786을 딱 맞고 내려가는 형태가 보여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3-2인가 보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그 다음 와야 되는 건 3-3 하락이다. 그리고 그 3-3 하락이 우리가 임펄스의 규칙들을 생각해 봤을 때 613에서 618 혹은 615까지 내려가는 게 적어도 61K 권역까지는 내려가는 게 지금 가능성이 정말 높고 이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64K를 돌파해주는 형태가 필요하다. 이걸 보여주기 전까지는 하락이 지금 우세한 상황이 맞다. 630, 627에서 단기 지지 정도는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상승 채널로서 존재한다. 이렇게 요약해드리면서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들은 제가 브리핑룸 통해서 최대한 빨리 공유드릴 예정 중에 있으니까요. 오늘 분석도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 댓글로 굿 한 글자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인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들, 참 거짓 방향성도 정말 많이 나오고 답답한 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준대로 그리고 원칙대로 모두 성투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